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버스업계가 운행 거리에 비해서 버스 요금을 과다하게 받아왔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버스 요금이 부당하게 책정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간이정류소의 요금인데요. 목적지까지 더 가까운 게 간이정류소인데도 요금은 똑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효자동에 있는 서부 간이정류소. 금암동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을 출발해 정읍이나 고창으로 가는 버스가 도중에 정차해서 승객을 태우는 곳입니다. 간이정류소는 터미널에서 탈 때보다 목적지에 훨씬 가까운데요. 거리상 6k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요금은 어떨까요? 전주터미널에서 정읍까지 4,300원, 간이정류소에서 타더라도 4,300원으로 동일합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거리에 따라 시외버스 요금이 정해져야 하지만 도내 시외버스 업계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동 정류소, 노송동 간이정류소 등 전라북도 10여 개 간이정류소의 요금은 모두 터미널과 동일합니다. 버스업계는 간이정류소를 운영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든다며 요금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긋습니다. 지역 주민 교통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거잖아요. 제가 타도에 비해서도 간이정류소도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른 시도는 어떨까? 광주광역시 광천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이곳 광주터미널에서 순창으로 가는 버스 요금은 4,400원입니다. 하지만 터미널에서 5.7km가량 떨어진 문화동의 간이터미널로 이동해 비교해보니 요금은 3,700원으로 700원이 더 저렴합니다. 간이정류소에서 순창까지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요금을 낮춘 겁니다. 일단 거리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달라야 맞을 거예요, 아마. 가까우면 더 싸고 멀면 더 가격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는 입장이니까 더 이득이고. 전라북도와 광주시의 사정이 이렇게 다른데도 전라북도는 버스업계만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한테는 그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노리게 하는데 우리들은 오히려 거꾸로 요금을 싸게 해달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가 똑같다. 간이정류소 운영 비용 등 사정이 있더라도 버스 요금은 거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원칙. 그런데도 버스업계는 이를 무시하고 요금 인가권이 있는 전라북도는 버스업계 편만 들며 도민들의 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장애를 가진 딸 고준희 양을 학대 치사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와 내연녀 등이 아동 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아버지 고 씨는 현장 검증에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숨진 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준희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아버지 고모 씨와 내연녀 이모 씨, 내연녀의 모친 김모 씨를 이르면 오늘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이 친부 고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 4개입니다. 어제 고양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와 시신이 발견된 야산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주민들 사이에서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얼굴 좀 벗겨! 얼굴 좀 벗겨! 고 씨는 집안에서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딸 준희 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또 내연녀의 모친 김모 씨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하기로 공모하고 야산에 직접 묻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대로 그냥 얇은 이불만 하나 덮어주고 그냥 있었어요. 저도 멍하니 몇 시간씩. 하지만 고 씨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선 철저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저지른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준희 양의 갈비뼈 3개가 부러진 점과 지금까지의 피의자 진술을 종합하면 학대치사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가 새해 10대 중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스마트 농식품밸리 조성과 고군산군도 활성화, 금융 중심지 도약 등을 새천년 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 지방선거가 있지만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사업과 전국체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추진되면서 도내 의원들 사이엔 신당 창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분당과 신당 창당 등 도내 정가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국회에서 두 당의 강령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관영, 이용호 의원을 제외하고 도내 의원들은 대부분 통합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국민의당의 혈액형을 바꾸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라는 것을 완전 보수 야합신당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의원들은 통합 발바엔 안철수 대표가 당을 나가서 하라는 입장이지만 불가피하게 통합될 경우엔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는 우리가 어떤 당을 탈당할 수 있는 이런 방향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국민의당은 6월 지방선거 준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지사 후보군조차 내지 못할 만큼 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김관영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에서는 시의원들이 김 의원을 비판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의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바른정당하고 합하는 것은 적폐 세력하고 합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도내 정치 구도에 파란을 일으키며 등장했던 국민의당이 2년도 안 돼 분당과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부당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교육감이 한숨을 돌리면서 3선 도전 여부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승진 인사를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4차례에 걸친 4급 서기관 인사에서 김 교육감이 특정 인사가 승진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교육감의 의견 제시가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지만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인사 담당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승소한 김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가 전 정권의 표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 검찰, 감사원 이렇게 연결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적폐 청산의 차원에서 좀 파헤쳐야 되지 않겠냐. 검찰의 항소가 변수지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에서 교육감이 승소하면서 3선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확답을 피했습니다. 3선 출마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덜으셨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며칠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승환 교육감이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면서 향후 행보가 더욱 주목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재량사업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주 6선거구의 최진호 도의원이 어제 도의회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은 재량사업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 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 의원의 사퇴는 지난해 같은 비리로 구속 기소된 강영수 도의원의 사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남대 폐쇄와 관련해 비리 사학의 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대의 학교 폐쇄가 확정됐음에도 사학법 때문에 비리의 온상인 구 재단 일가의 자녀 재산이 귀속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사학 비리를 조장하는 사학법을 반드시 개정해 사학의 개인의 사유물에서 사회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번역 대형 거점 연구소로 지정됐습니다. 전주대는 고전 자료를 번역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정부의 권역별 거점 연구소 협동 번역 사업에 교내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고전연구소는 매년 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 한국고전문화연구원과 함께 호남권 문집 등을 번역 발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신흥마을에서 24만 7천 원, 죽산리 석산마을 14만 3천 원, 황산면 진흥리 상목마을 23만 9천 원, 쌍감리 매산마을 30만 원, 남삼리 남성마을 주민들께서 16만 3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용마리 농원마을 18만 2천 원, 봉원리 열리마을 17만 원, 용마리 신기마을 30만 2천 원, 진흥리 진천마을 25만 8천 원, 홍정리 효원마을에서 20만 7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산리 남양 1마을에서 36만 5천 원, 백구면 삼정리 우담마을 20만 6천 원, 부용리 외가전마을 31만 4천 원, 영상리 득자마을에서 38만 6천 원,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광총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평촌마을 25만 원, 내도리 후도마을에서 25만 원, 굴천마을 20만 원, 읍내리 교동마을에서 50만 원, 무주군 235에서 6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교동미술관이 올해 첫 번째 기획 초대전으로 우리 민화를 전시한 황금의 기운을 담은 민화전을 선보입니다. 대동, 풍류 등 전주의 4대 정신을 소개하는 전시가 어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오늘부터 11일까지 창작 스튜디오 입주미술가 김원 결과전을 갖습니다. 누벨백 미술관이 오는 20일까지 이효문의 실체 그리고 허상 초대전을 갖습니다. 세계 희귀곤충을 감상할 수 있는 곤충 아트 특별전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익산 상공회의소가 오늘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신년 인사회와 익산 상공대상 시상식을 갖습니다. 전북 서남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가 오늘 정읍 아크로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담쟁이 교육포럼이 마련한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의 무료 특강이 내일 군산대와 원광대학교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맞춤형 창업교육인 스마트 창업 아카데미 3기 교육생을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청년정책 모니터링을 담당할 전라북도 제3기 청년정책 포럼단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4도의 분포로 여전히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도, 진안 1도 등 1도에서 4도 사이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